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영상 업데이트가 잠시 뜸했습니다. 준비하는 콘텐츠가 많은데 오픈 시기가 조금씩 지연되면서 업데이트가 느려진 건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추석 연휴죠.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기성길 운행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이 영상은 테슬라 모델 3로 서울, 부산 왕복 콘텐츠 찍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충전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나? 오토파일럿 믿음직스러운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상주 슈퍼차저 구글에서 말이죠. 오늘은 하피TV가 겪은 테슬라 모델 3 고속도로 사고 리포트 해드리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주행이니까 이른 아침 하남 스타필드 슈퍼차저에서 완충을 했습니다. 차량은 영상팀이 모두 같이 동행해 촬영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해서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하며 오토파일럿을 실행시켰습니다. 이 조건이 전비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죠. 주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적절하게 가감속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중부 내륙의 경우 2차선 도로에 트럭이 많아서 1차선으로 변경, 추월후 2차선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상주 IC 약 3km 이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죠. 이 영상은 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갑자기 도로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물체 보셨나요? 다시 한번 정지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내린 폭우 때문인지 1차선 도로가 파손되었고 그 잔해가 튀어 2차선까지 이동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딱 제 차량 왼쪽 휠 위치였던 거죠. 발견할 때 핸들을 꺾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 크지 않은 도로 파편으로 대려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직진했습니다. 결국 왼쪽 휠 2개 모두 잔해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오토파일럿을 쓴 상태가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트럭을 추월하느라 다시 2차선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잔해를 밟고 지나간 뒤 뭔가 심상치 않아서 테슬라의 타이어 공기압 TPMS 모드로 살펴봤더니 왼쪽 앞뒤 타이어가 모두 조금씩 공기가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TPMS를 보면 공기압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운행은 가능하다 판단해 안전한 상주 IC까지 1-2km를 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주 IC에 내려 확인해보니 다행히 바람이 많이 빠지진 않았더군요. 직원에게 부탁해 보험 접수를 통해 긴급 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상주 IC에서 기다린 지 15분 정도 되어 견인차가 도착했고 견인해 근처 카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카센터에 도착하니 담당 직원이 왼쪽 휠 앞뒤 모두 안쪽이 파손되어 바람이 새고 있는 상황이다. 더 운행했으면 타이어가 이내 터져 큰 사고가 났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건 제 예민함보다는 타이어 TPMS 덕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TPMS 없으시면 꼭 다세요. 10만원 초반대에 괜찮은 제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카센터에서는 휠도 타이어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정식 센터로 견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와 통화해 긴급 출동을 불러 서울 강서센터로 입고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산에서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상주 시내에 한 대밖에 없는 YF 소나타를 렌트를 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업무를 보고 상주로 돌아와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밤늦게야 올라왔습니다. 정말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낸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날 어땠어요? 많이 놀랐나? 밟았을 때? 고속도로에서? 그때? 다음날 전달받은 제 모델 3 상태는 휠은 두 짝 모두 안쪽 부분이 복구가 힘들 정도로 휘어버렸고 타이어 또한 많이 손상되어 교체해야 했습니다.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면 되니까 걱정이 없었지만 문제는 테슬라 코리아였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 3 퍼포먼스 순정 휠에 재고가 없다는 얘기였죠. 다른 부품도 아니고 순정 부품인데 재고가 없다니요. 입고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4주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흠집이 난 휠이 2개 있는데 그걸로 교체를 원하면 바로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가격은 똑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건 용납할 수 없고 기다리더라도 나는 새 휠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주를 기다려야 하니까 로너카를 이용할 수 있냐 물었죠. 테슬라 코리아의 답변은 제가 로너카 대여 대상이기는 하나 현재 로너카가 수mon이 꽉 차 있어서 2달 후에나 로너카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No! God, please, no! 로너카 혜택은 대외 홍보용인가요?
한 달에 2,800대를 팔아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한 제조사가 부품 재고도 로너카도 없다니. 제 경우에는 모델 3 외에도 운행 가능한 다른 차량이 있어 로너카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모델 3 퍼포먼스 휠, 타이어 두 짝 교체 비용은 380만 원입니다. 테슬라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피해 보상을 할 차례죠. 먼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로 가봅니다. 국민 참여 카테고리 고객의 소리에 노면 파손 피해 배상 안내에 대한 절차를 소개합니다.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사고가 나면 견인 및 사고 수리를 합니다. 둘째, 한국도로공사 피해 배상 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노면 파손 피해 배상 안내 세 번째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사고 지역이 상주지사에 해당되어 상주지사로 연락했습니다. 셋째, 담당자에게 요청 서류를 보내달라는 메일이 옵니다. 넷째, 서류를 보내고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조사 판정을 기다립니다. 저는 서류를 보내고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열흘 후에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한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며 이때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합니다. 요청한 서류를 보내면 배상액을 입금해 주는데 저는 서류를 보내고 당일 바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상받은 내역은 테슬라 수리비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강서센터까지 이동한 견인 비용입니다. 제가 이용한 렌트카, 고속버스 요금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교통비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좀 억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렌트비 그리고 교통비 지출 그리고 부족한 시간 때문에 직원들과 하지 못한 부산 먹방 포기. 정말 수고스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타 차량에서 떨어진 물품으로 발생한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에 적재물이 가득 실린 트럭이 운행할 경우에는 꼭 운전 유의하세요. 최근 트럭으로부터 떨어진 적재물이 튀어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의 창문으로 튀어서 동승자가 그만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견인했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접수하면 소형차에 한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견인해 준다고 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는 10km까지만 무료로 제공하니 만약에 10km가 넘는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도로공사를 통해서 보상받아 다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운전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 무척 놀랐습니다. 함께 동승한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비록 일어난 사고였지만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그리고 약속된 클라이언트 미팅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올해가 정말 삼재인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오히려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이 사고에서 정말 실망스러웠던 건 테슬라 코리아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대단한 부품도 아니고 순정 휠의 재고가 없다는 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그리고 재고가 없다며 흠집이 난 휠을 권하는 게 일반적인 일일까요? 늘어난 판매량에 대응할 수 있는 로너카의 부재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만약 모델3만 운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운행에 큰 불편을 겪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일은 사주가 걸린다는 휠이 9일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더 일찍 와서 좋았지만 이는 테슬라 코리아의 물류 관리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코리아의 이번 대응이 아쉬워서 빨리 모델3를 대처할 수 있는 독일산 전기차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바꾸고 싶어요. 오늘 제 안타까운 경험이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귀성길에 안전운행하세요.